새겨주십시오. 장막을 그늘하 달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듣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라. 여러분 박수 함성으로 민주주의 회복 국정원 개혁을 외쳐주십시오. 민주주의 회복하고 국정원 개혁하자. 김한규 대표님과 우리 민주당 지도부 여러분, 국민들 앞에서 끝까지 승리하겠다고 환호성과 힘찬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리에 내려가 주시면 끝까지 일부 행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을 개혁하여 민주주의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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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는 동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가난한 만주를 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뭐를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소동쳐 목소리 외어 울리니 내일로 밝은 아침이 오리라. 모두 함께 싸우자. 누가 나와 함께하나. 저 넘어 장벽 지나서 오랜 우리 세상. 자 우리도 싸우자. 자유가 기다린다. 너의 생명의 천사 분노한 민주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여동쳐 목소리 되어 울리니. 증세나 감세가 문제가 아니라 권영세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개그맨. 4대강 비리와 전두환 비리, 원전 비리, CJ 비리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 비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개그맨 무정렬 시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대선 개입하고 정치공작한 것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정원의 개혁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저 오만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규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민주당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리고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을 개혁해서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그런 기관으로 그 제자리로 돌려놓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무엇입니까? 헌법을 수호할 가장 책임 있는 공직자이고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국기문란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본인이 도움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관계없이 헌법을 수호해야 될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원에 대해 숨지 말고 진실을 공개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정치공작 출신 국정원장 남대중 파면하라!
박지원 개혁하라!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적이 있습니다. 왜 탄핵했습니까? 자기가 소속한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 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탄핵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소속한 정당이 이겼으면 좋겠다고 말 한마디 한 것이 탄핵을 당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면 국정원 직원 70여 명을 풀어가지고 수십만 수백만 건의 흑색 선전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은 그 천배 만배의 엄중한 범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한여름 무더위에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몇 달 동안 엄청난 국기 문란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국정원이 대선 개입 사실을 덮으려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해서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대통령 선거 사흘 전 늦은 밤에 거짓 수사 발표로 국민을 속였습니다. 대선 과정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박근혜 후보 선거 캠프에 불법 유출됐고, 이 회의록을 박근혜 후보 캠프 선거본부장이 대선 유세장에서 낭독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활용됐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엄청난 헌정 파괴 행위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분들의 피와 희생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권 5년과 박근혜 정부 불과 몇 달 동안에 무너져 내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등 국가 문란 사건에 대해서 첫째, 철저한 진상 규명과 둘째, 성역 없는 엄중한 처벌, 셋째,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태가 이 시간까지 오는 동안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민주당이 국회를 팽개쳤다고 비난합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고, 광장에서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열심히 투쟁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국회를 팽개치고 휴가를 가버린 사람들이 어느 당의 누구인지 국민 여러분은 다 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저를 만나는 분들이 제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힘드시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기운이 솟아납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연일 김한길이 강경파에게 떠밀려서 할 수 없이 광장에 나왔다고 김한길을 걱정해주면서 김한길을 흔들고 민주당의 내부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김한길이
강경파에 떠밀려서 광장에 나온 것은 맞습니다. 바로 새누리당과 청와대 강경파, 민주주의를 모욕하고 민심과 야당이 무서운 줄 모르는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강경파가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을 광장에 내몰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또 김한길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할 수 없이 끌려 나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틀렸습니다. 김한길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역사가 거꾸로 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는 걸 김한길이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국회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모두가 힘을 합쳐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단하고 서울 광장에서만이 아니라 전국 방방 곳곳을 돌면서도 반드시 민주주의를 살려내야 한다. 김한길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약속을 중시한다고 강조합니다. 박근혜 야당 대표 시절에는 단둘이 대통령과 만나 영수회담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야당 대표와 양자회담은 안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 세상에 도대체 이런 원칙이 말도 안 되는 원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산층과 서민 여러분, 민주주의가 무너진 자리에 세금 폭탄이 터졌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대선 당시 절대로 증세는 없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말은 재벌과 슈퍼 부자들에게만 증세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집권 세력 당정청이 협의해서 만들었다는 세제 개편안을 보니까 월급 생활자에게는 세금 폭탄을, 재벌과 슈퍼 부자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선 때는 중산층 복원을 외치더니 박근혜 정부는 이제 노골적으로 중산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민과 중산층은 이미 가계부채와 전세값 폭등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 폭탄까지 얹혀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이 앞으로 내야 될 세금은 얼마 안 되는 작은 돈이라고 말합니다. 서민들의 10만원, 20만원은 재벌들의 1000만원, 2000만원보다 훨씬 더 소중한 돈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에게 그 돈을 뺏는 것은 갓나라이의 우유값을 뺏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학원비를 뺏는 것이고 추석 때 어르신들에게 드릴 용돈을 뺏는 것입니다. 슈퍼 부자들은 모릅니다. 새누리당은 절대로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이런 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약속이라는 것이 기껏 이런 것이었습니까? 야당 대표일 때 다르고 대선 후보일 때 다르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그때그때 달래요식 원칙과 약속에 대해서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대표 없는 세금은 없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당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증세,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민주주의는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접하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 을들, 우리 사회 서민과 중산층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모두가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당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폭탄을 저지하는데 민주당이 두려움 없이 앞장설 것입니다. 8월의 폭염과 폭우도 우리 당의 분열을 부추기는 여당의 공격도 대통령의 국민 무시와 오만한 국정 운영도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멎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벽들을 넘어서 우리는 반드시 고지에 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지의 맨 꼭대기에 민주주의라고 쓰인 깃발 그리고 민생이라고 쓰인 깃발을 반드시 꽂을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건투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민주주의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치 공작은 결코 작년의 일이 아니고 어제의 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연히 떨쳐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개혁의 첫 번째 관문인 국정원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파탄내기 위해 온갖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원세훈, 김영파를 내세울까 말까 국민 눈치를 보면서 김무성, 권영세는 아예 내놓을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원세훈, 김용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김무성, 권영세 반드시 출석하고 나와서 증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 강기정 의원님은 부고한데도 불구하고 김무성, 권영세 증인 출석을 위해서 총대를 메고 증인을 자임했습니다. 또 선대위에서 같은 일을 했던 우리 우원식 최고위원과 홍영표 상황실장도 김무성, 권영세 나온다면 나가서 맞짱 뜨겠다라고 증인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무성, 권영세 더 이상 권력의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서 국민 앞에서 떳떳하다면 증언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엊그제 새누리당 대표는 자괴투쟁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야당과 국민을 압박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도대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장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광장에서 결집해서 민주주의를 피땀으로 지켜내고
세워온 것이 바로 광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광장을 탄압하려는 그 어떤 기도도 민주주의를 탄압하려는 음모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저지하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민생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당하니까 새누리당 정권은 국민을 얕잡아보고 물가 폭탄, 세금 폭탄도 부족해서 전세 폭탄, 이어서 중산층과 서민을 잡겠다는 조세 개편안을 계약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국민이 얕잡아 보이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과 국민이 이제 하나로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국민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국정조사를 통해 유린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서민 등골만 빼는 세금 폭탄, 세제 개편을 민주당은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표가 달성되는 날까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회와 광장을 오가면서 광장과 국회를 넘나들면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